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 최근에는 지구 멸망이나 인류 멸망, 우주의 종언에 관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주는 다른 영상에서 멸망시키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지구 멸망에 대해 상상해 보도록 하죠. 블랙홀을 사용해 멸망시키는 건 어떨까요? 만약 이런 테마를 좋아하신다면 이번 영상에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만약 지구상에 갑자기 블랙홀이 출현한다면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은 블랙홀은 어디서 조달할까? 이론상 블랙홀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우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블랙홀을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항성질량 블랙홀과 초대질량 블랙홀. 항성질량 블랙홀은 거대한 항성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대한 항성이 초신성 폭발을 한 후에 남는 것이 이 유형입니다. 다만 항성의 타고 남은 찌꺼기가 모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찌꺼기가 실제로 특이점까지 수축하여 블랙홀을 만들어내려면 찌꺼기의 질량이 태양보다 2배는 커야 합니다. 이를 톨만 오펜하이머 볼코프 한계라고 해요. 한편 초대질량 블랙홀은 은하 중심부에 있으며 그 질량은 태양의 10만 배 이상입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지만 암흑물질이 성간가스라는 거대한 구름을 일으킨 뒤 이것이 붕괴되어 형성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요컨대 블랙홀이 지구상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죠. 항성질량 블랙홀이 될 때까지 수축하기에는 태양이라도 질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태양에 비하면 극히 작은 존재이니 더 말할 것도 없죠. 초대질량 블랙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 근처에 있는 항성들을 모두 태양과 합체시킨 뒤 함께 붕괴시켜야 합니다. 그런 일은 아마도 여러분 뒤에 바로 분홍색 코끼리가 생겨날 확률보다도 더 낮을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블랙홀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론상이라면 어떤 천체든 블랙홀이 될 때까지 수축시킬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질량이 톨만 오펜하이머 볼코프 한계를 밑도는 천체가 거기까지 수축하기란 확실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참고로 원시 블랙홀이라고 하는 질량이 소행성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블랙홀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즉 우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항성이 존재하지도 않는 시기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원시 블랙홀이 바로 암흑물질의 정체라는 설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에 대하여 일단 지름이 꽤 작은 이를테면 직경 1mm의 블랙홀은 어느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학술적 용어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중력 반경, 즉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이라는 용어인데요. 모든 블랙홀에는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란 공간의 경계를 말하는 것으로 천체가 그것을 넘어 블랙홀에 접근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블랙홀 중심에 있는 특이점을 향해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블랙홀의 가상 모델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모델은 빛이 통과하지 않는 구체 주위를 강착 원반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검은 구체의 표면이 사건의 지평선이에요. 다시 말해 물체의 질량이 모두 특이점으로 수축하면 구체의 표면에 사건의 지평선이 생깁니다. 그 구체의 반경이 물체에 대한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값이 블랙홀의 반지름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의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은 3km에 달하는데요. 만일 태양이 어떠한 이유로 갑자기 블랙홀로 변해버렸다면 반경 3km의 검은 공이 허공을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질량으로 계산해보면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은 약 0.89cm가 돼요.
그렇게 되면 반경 1mm의 블랙홀은 지구의 약 11%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진다는 건 역시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종말의 시작. 어떤 미치광이 과학자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달의 9배가 넘는 질량을 가진 물질을 어디선가 잘 조달해 왔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것을 반경 1mm 길이의 블랙홀로 수축시킬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지구의 질량이 11% 증가할 테니 중력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물건들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달의 궤도나 지구 인공위성의 궤도가 바뀌면서 지상에 떨어지는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최악인 상황은 그 이유입니다. 지상에 나타난 블랙홀은 지구로 당겨집니다. 실제로는 지구를 뚫고 낙하하기 시작하는데 단순히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때 블랙홀은 지표를 굴러갑니다. 블랙홀이 갑자기 나타나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물질부터 끌려가게 되는데요. 블랙홀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끌려간 물질 역시 순순히 블랙홀 주위를 맴돌지 않습니다. 물질은 블랙홀에 접근한 뒤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낙하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해당 물질은 조성력에 의해 뿔뿔이 흩어진 원자로 분해됩니다. 블랙홀이 한 바퀴를 돌 때마다 그것과 접하는 지구의 물질이 끌어당겨집니다. 즉, 매번 지각과 멘틀의 일부가 벗겨져 나가는 것이지요. 지구의 물질 중 일부는 블랙홀과 충돌하며 그로 인해 블랙홀의 질량이 증가합니다. 나머지 물질은 우주로 방출되고요. 블랙홀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건의 지평선도 커지게 됩니다. 블랙홀이 지구 중심에 도달하기 전에 지구는 소멸하여 장렬하는 파편으로 모습을 바꿀 것입니다. 이로 인해 블랙홀의 질량은 크게 증가합니다. 한때 우리의 고향이었던 지구는 티끌 구름이 되어 블랙홀 주위를 돌기 시작하고 고온의 밝은 강착 원반을 형성해 나갈 거예요. 최종적으로 블랙홀은 과거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던 궤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블랙홀과 강착 원반 총 질량은 지구와 거의 비슷해집니다. 달 역시 블랙홀 주위를 돌게 되고요. 사실상 달에는 궤도가 약간 바뀌는 것 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달까지 닿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태양에도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구의 잔해 중에는 블랙홀에 의해 우주로 밀려난 것도 있을 거예요. 삼켜지지도 않고 강착 원반의 일부가 되지도 않고 새로운 소행성대 같은 모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달이나 화성에 낙하하여 새로운 크레이터를 남길 거예요. 블랙홀과 태양계, 그 후 과거에 지구가 있던 곳에는 지구와 거의 같은 질량의 블랙홀이 형성되겠지만 가까운 장래에 태양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수십억 년 후라면 몇 가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태양은 최종적으로 부풀어 오른 적색 거성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이것은 태양의 마지막 무대인데요. 다양한 추산에 따르면 이 과정은 약 60에서 80억 년 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의 팽창과 함께 먼저 수성이 그리고 금성이 삼켜질 것입니다. 그 후에 가장 재미있는 일이 시작돼요. 통통하게 살이 찐 태양의 표면에서 물질이 우주 공간을 향해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태양계에는 블랙홀이 있죠. 이 물질은 블랙홀로 끌려가 낙하합니다. 블랙홀은 지난 수십억 년 사이 처음으로 물질을 삼키면서 다시 성장을 시작합니다. 거대한 항성과 그 항성에서 흘러나오는 물질을 끊임없이 집어삼키는 블랙홀. 그런 짝을 이루는 천체의 존재는 천문학자에게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홀은 성장하면서 점차 태양으로 다가섭니다. 어쩌면 블랙홀이 태양을 다 들이마시고 핵만 남기면 이 핵이 백색 외성이 되어 블랙홀 주위를 돌 수도 있고 아니면 지구를 삼킨 것처럼 태양을 삼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질량을 얻은 블랙홀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군은 호킹 방사에 의해 증발할 때까지 수십억 년에 걸쳐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돼요. 세계의 종말을 그린 시나리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SNS로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감상도 함께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을 위해 새로운 주제를 연구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